영어, 한국어, 우리말과 영어 어떻게 다른가?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과 영어 어떻게 다르니? 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순이 달라요 라고 말해요. 어순이 다르다. 네. 언뜻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어순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Julie likes Sam. 영어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줄리가 좋아한다, 샘을. 그런데 한국어 스타일은 줄리가 샘을 좋아한다. 이렇게 무엇을 뭐한다. 이런 순서로 말하기 때문에 영어의 이 순서와 한국어의 순서가 다르다라고 이것이 가장 큰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네, 어순이 다르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Julie likes Sam.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어는 보통은 줄리가 샘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하죠. 그렇지만 줄리가 좋아한다. 샘을 이렇게 영어처럼 Julie likes Sam. 줄리가 좋아한다. 샘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다른 내용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팩트가 같죠. 오히려 이거 말고도 줄리가 좋아한다. 줄리가 샘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샘을 좋아한다. 줄리가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해도 샘을 영어에 줄리 like 샘일 때 샘을 좋아한다. 줄리가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해도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그 팩트 그것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순이 다르다. 영어에 Julie likes Sam 이것처럼 한국어는 줄리가 샘을 좋아한다. 꼭 이렇게만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줄리가 좋아한다. 샘을. 그런다고 해서 팩트가 달라지나요? 물론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고 한국어로 구사할 때 일상적인 표현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은 팩트는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을 줄리가 좋아한다 그래도 되고요. 샘을 좋아한다 줄리가 그래도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순이 다르다라고 그렇게만 한국어와 영어를 그냥 퉁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어떻게 다르니?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본 것처럼 단순히 어순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를까?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영어는 먼저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한국어는 모두 단어마다에 이렇게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무엇을 이와 같은 이런 조사가 단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붙어 있는 한 위치를 어디에다 놓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까 예문에서 줄리가 좋아한다 샘을 그래도 줄리가 샘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뒤로 바꿔서 좋아한다 샘을 줄리가 이렇게 맨 뒤로 보내도 결국은 줄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한국어에는 이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에 그렇게 큰 팩트를 달리할 만큼 그렇게 큰 차이를 불러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영어는 이게 조사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단어만 이렇게 쭉 늘어놓는 방법이죠. 그래서 배열을 해 놓게 되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어순이 다르다라고만 볼 수가 없고 이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한국어에는 단어에 이렇게 단어마다 이렇게 조사를 붙여 놓아서 뭐뭐가 뭐뭐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영어에서 보면은 Julie likes Sam 이와 같은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냥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어만 던져 놓은 건데 한국어에서는 줄리가 샘을 좋아한다 이렇게 조사가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샘을 요거를 맨 뒤로 보내서 줄리가 좋아한다 샘을 그래도 상관없고요. 요것을 심지어 맨 앞으로 보내서 샘을 줄리가 좋아한다 그래도 같은 뜻이 되고 좋아한다 샘을 줄리가 이렇게 맨 뒤로 보내도 결국은 같은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사가 결국은 의미를 정하는 셈이죠. 그런데 영어에서도 그럴까요? Julie likes Sam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영어를 보면은 위치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Julie likes Sam 이렇게 말했을 때 줄리가 좋아한다 샘을 이런 뜻이었는데 이것을 위치를 바꿔서 배치를 했더니 Sam likes Julie 이렇게 되면은 샘이 좋아한다 줄리를 여기에서 결국은 팩트가 완전히 달라지죠. 같은 팩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Julie, Sam likes 아니면 Sam, Julie, Sam like, Julie, Sam 이와 같이 되면은 비문, 문장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원래는 Julie likes Sam이었던 요게 문장이 되는데 이렇게 바꾸었더니 문장은 되긴 하지만 팩트가 이미 달라져 있고요. 그런데 또 그나마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더니 온전한 문장이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영어의 특징, 결국은 영어에서는 위치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배열의 언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한국어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조사를 바꾸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순서와는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줄리가 샘을 좋아한다. 이것은 위치를 바꾸어서 샘을 줄리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샘을 줄리가. 샘을 좋아한다 줄리가. 어떻게 순서를 바꾸어도 순서와는 무관하지만 다만 조사를 바꿨을 때 줄리를 샘이 좋아한다. 그러면 결국은 샘이 줄리를 좋아하는 거죠. 여기는 줄리가 샘을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와 같이 순서보다는 이 조사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조사를 바꾸면은 한국어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위치를 바꾸니 뜻이 달라지는데 한국어에서는 조사를 바꾸니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두 다 무시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뭐니? 그러면 단지 어순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영어는 위치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진다. 배열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한국어 그러면 위치와는 거의 무관하다. 뭐가 중요해? 조사가 중요하구나. 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뭐가 뭐 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때 이 조사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조사를 모두 쓰지 않고 그냥 단어만 늘어놓기 때문에 이 배열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아주 또렷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영어의 성질, 우리말은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어의 성질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만큼 영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네, 영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배열이 중요한데, 그러면 배열이라는 게 뭘까? 어떤 포지션이라는 거죠. 어떤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어라는 자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동사라는 자리가 있고, 세 번째로 목적어, 보어라는 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뭐뭐 했다, 뭐가 뭐 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영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Julie likes, 그러면 줄리가 좋아한다는 거죠. 뭐가 뭐 한다. 여기에 그냥 단어만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리, 여기 있는 줄리와 여기 있는 줄리가 1도 다르지 않습니다.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줄리가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 있을 때는 줄리를이라고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뭐가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목적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뭐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영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줄리지만 여기에서는 줄리가 좋아한다라고 해야 된다면, 여기에서는 줄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줄리를 좋아한다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는 한국어에 있는 그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모두 다 찾아 놓은 뒤에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한국어처럼 의미를 조합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읽은 뒤에, 그러면은 Julie likes Sam, Sam likes Julie. 사용된, 여기에 우리가 사용된 단어, 사용된 단어가 100%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은 팩트가 같은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네, 사용된 단어가 100%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문장은 다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의 특징인 거죠. 영어의 특징이고요. 영어의 특징은 배열의 언어입니다. 배열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배열을 챙기지 않는 한 정확하고 또렷하고 이 정확하게 팩트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줄리가 좋아한다, 샘을이라는 뜻이라면, 두 번째 문장은 샘이 좋아한다, 줄리를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줄리지만 여기에 있는 줄리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줄리가, 여기에 있는 줄리는 목적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줄리를 좋아한다는 거고요. 줄리가 좋아하는 거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만약에 이 샘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목적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샘을 좋아한다는 거고, 여기 있는 샘은 샘이 좋아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다르다는 영어의 특징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영어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주어 동사,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체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뭐 했다, 이게 딱 나오죠. 뭐가 뭐 했다가. 그래서 줄리가 좋아한다, 샘이 좋아한다, 이렇게 뭐가 뭐 한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챙기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주어의 자리가 보통은 명사가 오기 때문에 해석을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명사가 동사한다, 줄리가 좋아한다, 샘이 좋아한다.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핵심 자리,
예, 정확하게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보면은 결국은 이거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무엇을 한다. 이 누가라는 것은 일종의 액터라는 거죠. 행위자이고요. 두 번째, does what, 무엇을 하나, 이거는 무슨 액션을 하나 그 말이죠. 결국은 어떤 액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게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요소. 누가 무엇을 하는지, who does what. 누가 무엇을 한다.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챙기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 동사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동사에 따라서 이 뒤에 어떤 요소가 올지 안 올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요소가, 어떤 요소가 올지 안 올지는 이 동사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 동사가 어떤 성격의 동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어가 동사하는데 요것을 할지, 요것이 필요한지, 이런 게 필요한지가 이 동사 때문에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기에 뭐뭐가 뭐뭐 한다라고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줄리가 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온다 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액터가 이 액션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나 보어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요. 다만 어떤 시점에 어디에서 누구랑 이러는지 부가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들을 부가적으로 나타내주는 이런 부사구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줄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납니다. 어떤 액터가 어떤 액션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쌤하고 같이 왔다네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태에 있을까요? 비동사의 정확한 뜻은 뭐뭐인 상태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무슨 상태에 있어요. 무슨 상태? 배고픈 상태. 여기에 이런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누면 액션 verb가 있고요. state verb,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가 있는데 지금 요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용사라는 거는 어떤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서 뭐뭐뭐뭐한 이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인데 그들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데 무슨 상태일까요? 배고픈 상태라는 거예요. 그녀는 먹는다 그러니 이 액션에 따른 이 액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먹는다라고 하는 이 액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었는지가 필요하죠. 무엇을 먹었는지가 만약에 이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먹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면 사실은 이 먹다라는 동작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는다 그러면 무엇을 먹는지가 필요한 요소죠. 필수 요소로. 그래서 결국은 이 먹다라는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동사 성격에 따라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동사 성격 때문에 이 bread라는 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먹었다 빵을 이렇게 되겠고요. 먹는다 빵을. 그녀는 준다 하니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녀가 준다 쌤에게 빵을 준다 그러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주는지 그 받는 대상이 필요하고요. 무엇을 받는지 그 목적 대상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빵이라는 것이 만들었는데 그들을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거를 보면은 어떤 단어가 어떤 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있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두 번째에 어떠한 단어가 와 있는지 따라서
더 정확하게는 어떠한 동사가 와 있는지에 따라서 요 뒤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보어라는 어떤 보충해주는 말만 와야 될 때도 있고 목적어만 와야 될 때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와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 보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러한 문장에 이렇게 뒤에 부사구가 더 붙는다면 언제 그런지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때와 장소와 이유와 상황들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온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는 지금까지 다시 살펴본 것처럼 배열의 언어이고 순서가 의미를 정한다라고 배웠고 그 중에서도 뭐가 뭐한다. who does what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있는 이 동사 요소 결국은 핵심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리말과 영어 그러면 어떻게 다르니 이제는 더 이상 순서가 달라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또렷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말에서는 뭐가 뭐를 이렇게 모두 다 단어마다의 조사가 붙어 있어서 그 의미를 지정해주는 조사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결국은 의미는 팩트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조사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영어는 뭐뭐가 뭐뭐를과 같은 그런 조사 없이 그냥 단어만 배열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배열된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뭐가 뭐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배열된 위치 그래서 문장의 순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와 같은 개념들을 또렷하게 이해하는 것 그래야지 누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말이든 영어든 이겁니다. 누가 who does what 뭐를 했는지 누가 뭐 했다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준다면 결국은 우리말에서든 영어에서든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말, 팩트 그것을 또렷하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